대구시정을 하면서도 여의도 정치권에 한두 마디씩 던지는 최근의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홍준표 시장의 말이 이게 어디까지가 전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한국팔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그 방향이 아니지. 지금 정권 출마한 지 몇 달 됐는데 지금 앉아서 지지율 떨어진다고 흔들려고 대들고 그 나쁜 놈들이지. 그럼 탈당해서 나가든지.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도와줄 수 없으면 입 닫고 있어요. 도와주기 싫으면 입 딱 닫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 저 말에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최근 SNS, 김민정 교수님. 요즘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야와 같다. 개혁보수 타령, 개혁보수는 아마 유승민 전 의원 가리킨 것 같은데 겨냥한 것 같고. 대통령 어려울 땐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과거 가장 대척점이 있었던 홍준표 시장이 뭔가 좀 달라졌다. 어떻게 판단을 좀 하세요? 네, 뭐 그야말로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또 협력할 때는 협력한다. 이 원칙 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 시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소위 가짜 뉴스에 의거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던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아마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그런 가짜 뉴스에 우리도 부안해동했던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예. 그것들이 다 아주 사소한 것들과 관련되어서 각종 커뮤니티나 인터넷에서 정폭되고 이러면서 지지율이 빠진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절대적인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 오를 다시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 홍준표 시장의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민정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홍 시장이 이렇게 보는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입장입니다만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정부는 훨씬 더 잘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모든 지표에서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나빴습니다. 하다못해서 모든 지표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말씀하시죠. 아니 모든 지표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 재정 적자만 해도 400조 이상 적자가 났죠. 각종 이 탈원전 등에 의한 것도 건강보험 이런 게 다 그야말로 재정을 구멍 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더 앞서갔느냐 그것도 아니죠. 대표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기소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재판 하면 합니다만 말씀하시죠. 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박근혜 정부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탄핵을 했던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부안해동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홍준표 시장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쎄요. 홍준표 시장이 겨냥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이 개혁보수 얘기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맞겠죠.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최근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 경제로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대통령실이고 국민의힘이고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을 꼭 하고 할 말을 꼭 하겠다. 딱 갈립니다. 같이 대선 때 경쟁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이 어려울 때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아니다. 할 말을 하겠다. 이게 쓴소리를 받아들여야 윤석열 정부도 성공하고 보수도 유지가 된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상 눈은 2027년에 가 있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페이스북에 계속 중앙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고 이게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일관되게 견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랑 정진석 의원이랑 처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이준석 대표 당대표 방문해서 그게 뭐 논쟁이 벌어졌을 때 모르겠습니다. 뭐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둘 다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대표도 이제 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징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옳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내 지난 대선에서의 경선에서의 당내 보수 세력의 지지를 많이 못 받아서 그래서 내가 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보수의 심장인 대구로 가서 대구 시장도 하면서 보수 전체적으로 좀 강경 보수의 표를 많이 얻겠다라는 거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당내 당 대표 출마 설 등등이 있으니까 강하게 이제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승민 만약에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홍준표 시장의 입지는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관성은 있다. 저는 일관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입 닫고 있으면은 그럼 대통령 도와주는 겁니까? 지금 국정 지지율 뭐 지금 20% 뭐 30% 초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입 닫고 있으면은 대한민국 잘 됩니까? 저는 저런 문제 의식에 동의할 수 없고요. 예. 정말로 얼마 전에는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사과가 정직이 최우선이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본인은 일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간 본다. 뭐 안철수 의원의 대표 명사였지만은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간을 많이 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정치공학적인 부분도 또 적지 않이 담겨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데요. 구자용처장. 네. 그 범보수 여기에 뭐 한동훈 장관까지 끼어 있으니까 범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 전체는 19, 18, 12, 17 뭐 이 퍼센테이지 순인데 보수층만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빠지고 한동훈 장관에게는 또 지지율이 몰린다.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일단 저는 저 이 범보수 차기 대권 주사 적합도 조사는 말 그대로 5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한번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자라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걸 비유를 하자면 5년 뒤에 이 수능을 치러야 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지금 10월 모의고사를 한번 잘 본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서 잘 봤다고 해서 그것이 5년 뒤에 계속 그것이 자신의 어떤 성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그럼에도 수능은 중학교 2학년생들이 5년 뒤에 보긴 하니까.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학교 2학년이 2년 뒤에 있는 고교 입시를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정치권, 특히 차기 대권 주자의 비유를 하자면 내후년 총선에 과연 자신의 어떤 진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총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면 이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만 예. 만약에 내후년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자기 진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에게는 상당히 좀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많이 남아있는 어떤 예상 진로에서 지금의 어떤 지지율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왕 나온 지표니까 저 지표를 해석하는 방법은 전체 지표는 굉장히 무의미한 지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범보수 유권자들이 그 투표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기는 야당 지지층까지도 다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것은 말 그대로 전체 국민의 여론이 저렇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권 내에서 만약에 내일 당장 경선을 치른다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그러면 보수층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저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그런데 이제 앞서 전제 조건은 저는 내후년 총선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권 구도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높다고 해서 안주해서도 안 되고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뭐 안 된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희도 당연히 정색하고 얘기한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일단 지금 뭐 여러 잠룡들의 얘기가 여러 메시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실제 뭐 퍼센트와 수치를 단순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좀 눈에 떴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좀 더 이현정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리면 네.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보수층이 얼마만큼
전체 선호도보다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뭐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여론조사 빼달라고 왜 얘기하나 얘기할 정도로 뭔가 수치들이 좀 높은데 보수층이 됐을 때는 또 10%포인트 넘게 올라간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저희가 한번 유의미하게 본 거거든요. 그렇죠.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뭐 전체 여론사에 뜨고는 있지만 지난 대선 때를 한번 보시면 같이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유세 때 한 번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실제로 이제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 내부에서는 아니 자기 당의 대권 후보가 정해졌는데 그 사람을 돕지 않는 대선 후보, 경선 후보, 근데 그 다음에 나와서 대선했을 때 그럼 다른 사람이 안 도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이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지 않으면 저는 다음에 국민의힘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에 결국 정권이 이제 넘어갔듯이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 교체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 자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또 내부적으로 볼 때는 과연 이게 당을 위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이 부장관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지지층이 얼마만큼 거기에 결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부분을 하나로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뭔가 현실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